그럼 이런 판례 법리를 적용해서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하급식 판결을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인 임기가 23년 3월 16일에 만료됐는데 그 임기 만료일부터 새로운 관리단 집회 소집 공고가 이루어진 5월 19일까지 사이에 관리인이 새로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즉 임기 만료된 관리인만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관리단 집회가 소집된 것이고요. 세 번째, 관리인 선임 절차와 관련해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 관리인인 채권자에게 관리인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에 대한 소집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네 번째, 33조 4항에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대비한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관리단 집회의 소집에 관한 기존 관리인, 임기 지난 관리인의 업무 수행권을 인정해야 될 급박한 사정이나 필요도 없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추어서 임기 만료된 관리인에게 여전히 관리인의 자격으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업무 수행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만이, 즉 임기 지난 관리인만이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유일한 소집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걸 짧게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관리인 선임 절차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임 관리인에게 새로운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두 번째, 집합건물법 33조 4항에 따라서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들이 얼마든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임 관리인에게만 관리단 집회의 소집 업무를 수행하게끔 인정해야 될 그런 급박한 사정이나 필요가 있지도 않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해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관리인에게만 관리단 집회 소집에 관해 배타적인 소집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본 것입니다. 방금 보신 법원의 태도를 일반화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언제나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인에 대한 소집 요구 절차, 그리고 법원의 소집 허가 결정도 없이 관리단 집회를 바로 직접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부분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개별 사안에서 드러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요. 검토할 것들은 요약하자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임기 만료된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두 번째, 관리단 집회의 소집 업무를 기존 임기 지난 관리인에게 수행하게 하여야 할 그런 급박한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관리단 분쟁이 관리인 지위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기존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경우라면 대다수가 이런 관리단 집회이죠. 이런 경우에는 관리인만이 유일한 소집 권한자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방금 보신 하급식 판결의 결론이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관리인에 대한 소집 요구나 소집 허가 결정 없이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들이 곧바로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인 지위에 관한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업무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기존 임기 지난 관리인에게만 관리단 집회 소집을 맡겨야 될 그런 급박한 사정도 사실 특별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반드시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를 소집 요구를 먼저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